죽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차라리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휴. 이 어진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 현재 제가.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 이제 공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3끼, 3끼를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죠. 오, 대단하시다. 어휴, 그러시는구나. 어이구. 그래서 3주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국 와서 이제 3주 동안 이제 방송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관리 그렇게 또 3주를 보내고 또 가고. 너무 힘들겠다. 시간 낭비인 건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게 맞나? 이게 뭐 하는 건지 약간에 대한 괴리? 완전 샌드위치 그 사이에 끼인 찌그러진 계란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겠다. 다 정리를 하고 제주도도 다 정리를 하고 서울도 정리를 하고 미국에서 우버 할까? 우버 해도 우리 가족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뛰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 되게 심도 있게 했었어요. 아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다. 아, 야, 어렵다 이거. 다 그냥 놓고 싶은 생각이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있어서. 맞아요. 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 요즘 남편은 어때야 되냐. 근데 없던 아빠. 옛날에는 없던 아빠상인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가장이 좀 권위적인 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예 밖에 나가서 뭐 돈 잘 벌어오면 되지. 밖에 나가서 일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남편. 또 없던 아빠는 육아를 함께 하고 육아를 적극적으로 같이 돕고 함께 하고 뭐 이런 아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까? 그다음에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까? 그러면서 돈도 잘 벌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잘하고 싶은 거네.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성훈 씨처럼 저 고민 진짜로 많이 했었던 실제로 고민이기도 하고. 아, 이제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게 진짜 진짜 그 지금의 저희 나이대에 있는 아빠들이라면 심각하게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아빠로서의 솔직한 마음은 일단은 일 쪽에 더 맞춰야겠구나. 처자식이나 이렇게 먹여 살리고 생활을 좀 영위해 나가려면 어쨌든 일할 수 있을 때 맞아요. 좀 일을 하는 게 20대, 30대, 40대 요 연령대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면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워라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깨지면, 이게 무너지면, 워라벨이 무너지면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가족들과의 이 균형이 깨지면 가족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이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힘들어요. 특히 자식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뭐 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면 건강도 나빠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 이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이것을 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와.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쭉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귀에 탁 들어오고 진짜 궁금하다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송은 셰프님은 3주 간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 현재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약간에 대한 괴리? 아니 이렇게 생활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한 되신 반년 거예요? 넘었고 아이고. 미국으로 간 지는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아, 있어요. 네. 전에는 제가 공부하려고 1년 동안 공부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처음으로 보냈어요. 40 몇 네. 년 만에. 아, 네. 그러니까 바쁘게 아빠로서의 역할만 해오다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거의 없었고 와이프한테 뭐 식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게 제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뭐 보고 하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에서도 2주는 제주도에서 있고 제주도 매장이 또 공교롭게도 멀리 또 있으니까 그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다시 가고 급한 일 있으면 또 1, 2주 만에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야, 그 미국에서 그 요리도 삼시세끼 그걸 못 해줬던 게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빠한테 얻어먹은 게 뭐니 가끔씩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계란 후라이를 얘기해서 달걀 후라이 그게 저한테 약간 충격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해준 게 없었구나. 미슐랭 3스타 셰프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아침, 점심을 또 거기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주지만 삼각김밥을 꼭 싸서 간식으로. 네, 저녁 준비하고 그래서 일상이 재료 사다 날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 아빠도 너무 힘들겠다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일 것 같은데 맞아요. 애들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쳐 하니까 아이들도 아빠 한 4주 만에 이렇게 좀 바꿔봐. 조금만 우리가 말 잘 듣고 있을 테니까 엄마가 또 너무 힘들어요. 왜 아들 둘을 키워야 되고 지금 딱 사춘기 있는 딱 경계선에 올라 있고 와이프도 두려운 게 자기가 갱년기가 와서 저 없는 자리에서 폭발할까 봐 되게 두려워. 이게 부딪히면 갱년기를 사춘기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사춘기 있는 두 녀석이 갱년기를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명의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게 또 두려워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와이프 얘기를 들어주는 거. 와이프가 거기에 뭐 친인척이 없으니까 또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저는 그때 또 밤이 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낮이 되고 저는 이제 녹초가 돼서 또 듣고 공감해줘야지 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저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와이프의 또 다른 또 내일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고. 몸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이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건강적으로도 사실 이제는 진짜 예전과는 다르게 신경 써야 될 나이인데 몸이 그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비몽사몽 이제 온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예. 시차 적응이 또 그게 또 그러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가는데 또 시차 적응 가서 한 3, 4일 동안 잠만 자고 낮가만 또 와서 3, 4일 동안 또 그 적응하고 야, 밸런스가 정말 쉬운 신체 일이 밸런스가 아니다. 깨져요. 네. 그리고 2주 적응할 때쯤 돼서 이제 이 일하고 정신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이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나중에 건강에 문제. 왜냐면 위가 저녁 때 쉬었다가 근데 또 한국에 오면 이제 위가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위장 장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조금씩. 아니 근데 3주 동안 미국에서는 가족들과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3주 동안 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중학생이랑 쉽지 않은데 중학생. 아예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풍문고 가서 정석이라는 책을 이제 아이고 오랜만이다. 다시 정석 오랜만이다. 어이구. 네, 그걸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선행학습을 제가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캠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한 명씩.
hold 알아? hold가 그냥 잡다라는 뜻도 있고 개최하다, 행사를 개최하다. hold a ceremony party something. 단어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우와.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제 엄마도 잘하지만 아빠가 수학 같은 거 더 잘하니까 엄마를 약간 덜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또 불균형이 또 생겨서 엄마가 가르쳐도 아 엄마 모르잖아. 그 아빠한테 그럼 또 전화해서 일하는 중간에 이렇게 또 풀어줘요. 그래서 찍어서 보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부인을 좀 한국으로 오시게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애들은 미국 애들 시민권자 애들이니까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또 영어에 대한 게 또 불편하면 제가 불편해 봤잖아요. 20몇 살 때 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대한 뭐 눈깔 사탕 얘기를 하면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외국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네. 좀 잘 끼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문화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커졌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값지고 좋았었거든요. 그 사이에 회사는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매장 수도 줄고 직원들 간에 좀 부교합들도 많이 생기고 직원들도 이탈하고 뭐 잃는 게 있으니까 또 얻는 게 생기더라고요. 뭐 충신이라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왔어요. 저희 집 앞으로. 맥주 한 잔만 합시다. 뭐 온라인이든 망합니다. 저도 그만두고 우린 다 뿔뿔이 헤어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처음으로 들어서 뭔가 돌로 딱 맞은 듯한 기분이 그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한국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도 커 같은 우버 택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쉽게 받을 수 있고 차만 있으면 되니까 우버 하면서 할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물론 어떤 직업이든 다 귀하죠. 뭐 그게, 택시 운전하는 게 뭐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맞습니다. 워낙 평생 동안 배우고 하신 일이 셰프 일을 하셨는데 또 갑자기 또 왜? 왜냐면 우버는 네.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콜을 받고 아,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애들 네. 학교 갔을 때 제가 받고 가서 일하고 네, 그 오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네, 있어요. 애들 공부 시켰을 때 제가 뭐 가까운 거리면 제가 콜 받아서 갔다 오고 아, 네네. 지금 이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알게 됐고 느끼게 돼가지고 이걸 또 놓치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은 4년만 버티자. 4년 뒤면 이제 대학교 가니까 첫째가 4년만 버티자라고 와이프랑 다짐하고 있는 거고 네. 4년만 해보자. 이 친구가 컸을 때 동생 가르치게 하면 나는 이제 손 떼면 되는 거니까 4년만 해보는 게 제 1차 목표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이렇게 상자 안에 뭐 이렇게 넣는데 아주 꽉 채워야지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카스테라 같은 걸 구울 때 그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카스테라 재료를 쭉 부으면 그 틀에 이렇게 딱 모양이 빈틈없이 다 이렇게 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삶이 꽉 빈틈없이 꽉 차야지만 거기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 테니까 조금 뭐 하고 싶은 걸 해봐. 이게 결국 여유잖아요. 네. 여유라는 건 틈이거든요. 우리 송은 셰프님은 어떤 삶에 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틈이 딱 생기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 틈을 채워야 돼요.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하시죠. 쉬는 날에도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나 좀 슬로우할 땐 쉬어보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나가야 될 것 같은. 뭐 하세요? 나가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못 쉬고 저녁에라도 손님이라도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 되는 그것도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옆에서 보면
매장 예약 전화를 또 자기가 받아요. 아,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그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문제가 심하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전화라도 갑자기 받아야 감사합니다. 돼요. 무슨 집니다 이러면서 예약은 제가 또 매장 전화를 이제 자기 휴대폰에 올려놔요.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어휴. 그러니까 멈추면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뭘 또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뭘 오픈해야 돼요. 이 병이라고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 내려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비행기를 타고 3주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보통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힘들어 하면서도 그 모든 삶의 24시간 시간을 틈없이 꽉 채워서 비행기 가기 전에도 무슨 일을 꼭 하고 가실 거예요 아마. 그날 그 직전까지 뭘 하시죠. 미팅하고 그렇죠. 저녁 때 비행기. 그래서 저녁 비행기를 많이 해요. 꽉 채워서 틈이 생기면 좀 불안해.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못 견딜 때의 불편함은 불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안 그러셨어요? 원래는 좀 털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국 생활 때 오늘 같이 일했는데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애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일하는 애들이 1년 동안 줄 서 있으니까.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도 나가리 돼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진급 다음 상대인데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그 다음 올라가야 될 차례인데 왜 내가 동양인이어서 왜 그러지? 혼자서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빨리 출근하고 뭔가 다 세팅해놓고 니네들이 나한테 군소리 안 하게 니네 것까지 해줄게. 나 뒤에서 욕하지 마. 뭐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많은 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우리 셰프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게 한 45 딱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40 숫자에 대한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이제 45살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겠지 하고 했던 꿈꿔왔던 그런 상상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못 오고 가족들한테도 제가 소홀히 했었고 일도 그렇게 뭐 잘 풀려가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근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의 주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45세. 평균적으로 45살 때 버는 게 노동 소득의 정점이래요. 그 뒤부터는 소득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요즘에 이제 뭐 80 몇 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있으면 한 90세까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90세 딱 절반, 45세. 그럼 그 이후에 이때까지 사는 것만큼 또 살아야 되는데 참 45세라는 게 한번 이제 약간 정점을 찍고 꺾이는 나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영향도 주지요. 그 시점이구나. 제가 10몇 년 동안 일해왔던 거는 파인다이닝 일을 주로 그렇죠.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국 와서 차리고 그거를 문 닫고 고깃집을 이제 하게 돼서 내가 했던 주 종목을 안 하고 그 사이에 그게 교착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침체기를 가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또 잘 풀리지도 않고 코로나도 연이어 터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멍청이가 돼가고 있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죽는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알아줄까? 막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유. 이 어쨌든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거는 송은 셰프님이 아빠가 경제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친아빠는. 이 친아빠가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 있음으로써 내가 의논도 하고 아빠와 좋은 어떤 추억도 쌓고 그러고 지내는 거지. 아빠가 ATM기도 아니고 돈만 가져다 주는 아빠?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또 송은 셰프님 본인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셰프님 와이프면 지금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거는 반드시 방송을 아내분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야단칩니다, 제가. 이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남의 인생에 간섭을 좀 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옆에서 형으로서 보시기에 이거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들으면서 번아웃이 오셨나? 이런 생각도 좀 맞아요. 들거든요. 그때 딱 네.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충분히 만족도가 있나? 내 자신한테? 나는 누구지? 돈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지? 아빠로서의 역할도 뭐 남편의 역할도 아들로서의 역할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친구들도 없었어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소규모의 친구들의 이제 그룹이 형성됐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또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 결국에는 형이랑 친해진 거예요. 형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없고 네. 형도 먼저 연락을 해주고 미국에 있을 때도 언제 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면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었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좀 소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번아웃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뭐 그냥 여유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은 번아웃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부 수준이 높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으로 굉장히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잘 오거든요. 그럼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힘드셨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그 전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예요. 번아웃이 올 만큼 활활 태운 거죠. 모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틈이 없이 그냥 꽉 카스테라 틀처럼 이렇게 꽉 채워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송은 셰프님 MMPI를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결과를 좀 봤는데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송은 셰프님은 자아 강도가 높으세요. 자아 강도가 그런 것 높다라는 같아요.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막 대충 하고 뭐 그런 거는 본인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잘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이 정도인 사람이어야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나의 판단이 대체로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신뢰해요. 이게 이제 늘 지나치면 어떠한 좋은 것도 언제나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스피드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흥분. 막 이렇게. 떠 있다. 또 있다.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약간 이제 흥분돼 있고 약간 고양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꼭 기분이 꼭 좋다기보다는 감정 자체가 약간 이제 팽창되고 고양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막 위험을 감수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무서워 안 해요. 막 해, 고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일 때도 있고 너무 빠르게 생각을 하거나 빠르게 결정을 하거나 결국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을 안 듣지. 그러니까 우리 송은 셰프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완벽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내가 해야 속이 편해요. 두 번째는 팽창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물려 있으면 아들 공부도 정석 써서 직접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행 학습을 제가 해서 가르치고 한 명씩 영어랑 수학. 수학 전공도 아니신데 내가 공부를 하면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사실 잘 가르친 사람은 정승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잘 가르치거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하고 사실 옆에 좀 있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힘들어할 때는 잠깐 쉬라고도 하고 과일도 좀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이제 요리해서 좀 식사 시간에 먹게 하고 등도 두들겨주면 되는데 굳이 수학 정석을 공부하셔서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해야 속이 편해. 안 그러면 그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는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보는 거죠. 약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요. 약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머니 아까 딱 느꼈던 게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멈추지 말고 넌 할 수 있어. 남들도 하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마 계속적인 거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탁 뭔가 와닿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약간 옆길로 가면 브레이크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기 없이 쏟아붓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게 팽창된 자신감 막 이런 게 있으니까요. 옆에서 약간 크리틱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세요. 혹시 맞아요. 그런 면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는 되게 부탁해요. 핫도그집 망하고 나서 제발 나한테 이렇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근데 보통은 이제 회의를 지금 6일째 회의하고 있거든요. 매일. 제발 얘기 좀 해달라. 올해부터는 바뀌자. 근데 셰프님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제나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이런 변수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역시 내가 걱정한 대로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 고민한 대로 이걸 좀 이렇게 대처해 봐야 되겠네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지나치게 많고 막 팽창돼 있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사업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유지해 나가고 벗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근데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는 거와 이걸 잘 파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와 이런 일이 맞아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남편이자 아빠이자 또 개인, 자기 자신으로서 요거는 좀 잘 구별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죠. 맞아요. 여기 와도 맞아요. 이방인 같고 미국에 가도 이방인 같고.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 엄마네 집에 있으면서도 네네. 와이프나 애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여기에 잠깐 들러온 사람이야? 뭐 방문객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아닌데도 그렇게 저도 표현을 하나 봐요. 나 이제 또 가야 되니까. 네,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3주 간격으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보죠. 일단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 손길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아내가 부인이 남편하고 같이 있고 뭔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게 필요하시다면 어떤 형태든 같이 지내셔야죠. 같이 지내는 걸로 생겨나는 어려움은 우선순서에서 하순위라고 보는 거죠. 가족이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조금 밑에 두고 거기서 오는 뭐 손해든 뭐 이런 걸 감수를 하셔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선상에서 다 이렇게 쥐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죠. 뭐 교육 환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아빠가 함께 집에서 지내면서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 크는 과정도 같이 엄마 아빠가 의논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철학, 기준, 뭐 삶의 형태 이런 것도 부모가 애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저는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 움켜쥐고 계시지 마시고, 네, 좀 결정을 하시고 아쉬운 거는 내려놓거나 버리셔도 된다. 네,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또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타임라인을 짜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면 조금 더 진중하게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